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최근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비교해 봤더니 안경테만 바뀌었을 뿐 그때 얼굴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경을 벗은 사진은 지금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일부 동창들은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인 줄 몰랐던 거죠, 저는 처음에. 정유정의 출신 학교가 알려지면서 동창생들은 학교 얘기를 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충격이 더 컸습니다. 좀 특이한 친구구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충격 먹었어요. 이런 가운데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지수가 27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쇄 살인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강호순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주 중에 정유정의 최종 검사 보고서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고교 동창들이 기억하는 학창시절 정유정은 잘 어울리지 않는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진짜 말 없고 혼자 다니고 집 반에서 진짜 존재가 없는 애였는데 그 당시에 친구가 없었고 친구가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인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친구였고 그냥 얘기를 안 해요.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렇지만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 이른바 왕따를 당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또 다른 친구는 정유정이 교실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커튼 뒤에 항상 좀 가 있고 혼자 간식을 먹을 때도 막 커튼 뒤에서 혼자 먹고. 자기 몸을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상당히 큰 방어성이잖아요. 상당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외톨이일 가능성이 높다. 졸업 후에는 정유정과 연락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동창들이 어울리는 SNS에서도 볼 수 없었다는 게 공통된 증언입니다. 실제 경찰이 압수한 정유정의 휴대전화에는 친구 연락처가 거의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회와 단절하다시피 하며 살아온 정유정이 내면에 숨기고 있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관련 프로그램을 보며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유정.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정유정은 정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검사는 모두 20개 항목으로 40점 만점인데 한국은 통상 25점,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수는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이 나와 사이코패스란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유정도 25점을 넘어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게 진단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언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정유정의 성장 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보다는 행동 패턴이 너무나 엉성하고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오랫동안 그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됐다라고. 검찰은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입증한 뒤 정유정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정유정의 행적이 추가로 속속 드러남에 따라 더 지금 경악해 하는 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일날, 범행 당일날 정유정의 행적이 포착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참 보고도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그대로 노출되는데요. 지난달 26일 오후 7시 반쯤 정유정이 피해자를 해치고 그 집에서 나와서 어딘가 들렀을 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어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정유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형 잡화점에 들려서 네. 빠져나오는데 손에 뭔가 봉투를 들고 있죠. 어머. 이 안에는 추가 범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담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 그런데 세상에. 네.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서 과연 이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냐, 죄책감이나 공포를 느끼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에 보세요. 저게 저 가방인지 비닐봉지인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어떤 물품이 들어있다는 걸 일단 모른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저 모습은 권영찬 평론가님, 누가 봐도 내일 여행 갈 물품 사서 그 기분에 들떠서 발걸음 가볍게 장 보고 나온 그런 발걸음 같잖아요. 누가 저게 과연 조금 전에 끔찍하게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의 저 악마의 행각이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깜짝 놀랄 일인데요. 근데 저게 범행이 어떻게 밝혀졌나라고 하면 참 기가 막힌데, 비닐 안에 추가 범행 도구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범행 직후 택시기사분이 신고로 체포됐는데 그 택시기사분은 지금 충격에 의해서 지금 이제 바깥쪽이라는 인터뷰를 안 하십니다. 근데 동료 택시기사에 따르면요, 이 정유정 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지금 주변의 연락을 아예 전혀 피한다고 하는데, 지금 충격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택시기사가 정유정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면서 트렁크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겠죠, 크니까. 그래서 어린 여성이 혼자 여행 갔나 싶어서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가방을 들었는데 뭔가 좀 물 같은 게 새어나서 손이 젖었단 말이에요. 어머. 택시에서 타서 봤더니 혈흔이어서, 그러니까 시뻘건색이었죠. 어머, 그래서 세상에. 신고했는데, 이게 일반 시민이라면 아무리 이런 거를 좀 하더라도, 내 간담이 뭐 크다고 하더라도 깜짝 놀라고 기절초풍이겠죠. 그렇죠. 바로 눈앞에서 그 모습,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 모습이잖아요. 뭔가 흥건했는데 그게 시뻘건색의 혈흔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택시기사님이 신고 안 했다면 아마 정유정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택시기사님 관련해서 주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건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자였고, 그 혼자 사는 여자가 살던 집은 일단은 지금 빈 상태고 당분간은, 그리고는 휴대폰이나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여전히 피해자 것을 정유정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검거되지 않았으면 그 피해자인 양 일정 부분 그 집에서 생활했을 수는 얼마든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중학교 3학년으로 자신을 위장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흔적이 남자 피해자의 집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도 챙겼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이뤄진 초기 수사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도 했습니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 집에 도착하니 어떤 여성이 살인을 저질렀고 그 시신을 치워주면 저 여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살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신분을 탈취하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 씨에게서 사이코패스적 기질뿐 아니라 심각한 경계성 성격 장애로 인한 망상 증세가 엿보인다고 말합니다. 내적 결핍과 열등감 등으로 인해 동경하던 대상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자존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그런 어떤 성격장애인 것 같은데, 문제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은 약간의 망상 같은 게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점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